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랜스 지노믹스에서 FAS로 한국을 담당하고 있는 정원실이라고 합니다. 먼저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종일 교수님께서 싱글셀과 스페이셜 분석 결과에 대한 귀중한 강연을 해주시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싱글셀과 스페이셜 분석은 어떤 것이고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드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휴먼 바디는 수많은 세포와 이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직, 그리고 기관들로 구성되어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단일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다양성을 갖고 있는 매우 헤테로지너스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바이올로지 연구에서는 벌크 분석보다는 싱글셀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연구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넥스는 기존의 싱글셀에서 더 나아가서 스페이셜 분야에서도 싱글셀 스케일의 인사이트를 함께 제공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싱글셀의 크로미움, 그리고 스페이셜의 비지움과 지니움의 포트폴리오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솔루션들은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생물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드릴 테지만 또한 샘플의 호환이나 프루브셋 공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서로 상호 보완적인 데이터를 제공드릴 수 있다는 점이 또한 그 특징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미움 싱글셀에 대해서는 아마도 기존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이 칩에 셀 샘플이나 비드, 그리고 파티셔닝 오일 등을 함께 로딩하여서 여기 보이시는 크로미움 장비를 통해서 런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각각의 싱글셀 파티션을 얻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NGS를 통해서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2016년에 출시된 이후 현재는 골든 스탠다드로 싱글셀 연구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크로미움 플랫폼의 어떤 지향점은 다양한 샘플로 포괄적인 연구를 하실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석의 관점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트랜스크립톤 분석뿐만 아니라 다른 분석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면 동일 샘플 내에서 진 익스프레션과 함께 인트라셀룰러리나 셀 서페이스 프로틴 분석을 함께 하시거나 이뮨 프로파일링을 같이 보실 수도 있고요. 연구 목적에 따라서 크로마틴 액세서빌리티를 진 익스프레션과 함께 분석하는 등 멀티오믹 스터디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샘플을 적용하실 수 있어서 기존의 싱글셀 하면 떠올리셨던 셀 서스펜션뿐만 아니라 고정화된 조직도 적용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프로토콜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FFP 샘플도 이제 많이 적용되고 있어서 동일한 샘플에서 싱글셀과 스페이셜 데이터를 함께 보시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일환으로 관련 논문들 또한 계속해서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샘플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케미스트리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진 익스프레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유니버셜 어세이의 경우에는 폴리에를 캡처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스피시스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샘플 특성상 데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을 수 있는 FFP와 같은 픽세이션이 된 샘플은 프루브 하이브 방식을 통해서 진 익스프레션을 보는 플렉스 방식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마틴 접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트랜스포세이즈를 사용한 에이텍식이나 징스프레션을 함께 분석하는 멀티옴 등의 케미스트리 등으로 연구자분들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어떤 케미스트리가 여기 보시는 결국 크로미움 장비에서 이제 젤 비드 이머전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그 속도와 퀄리티도 계속해서 향상이 되고 있어서 최신 제맥스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 최대 6분 내 최대 80%의 효율로 싱글 샘플 기준했을 때 2만 개의 셀을 핸들링 하시게 됩니다. 2024년에는 특히 연구자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멀티플렉싱 옵션이 또 추가로 도입되는 등 포트폴리오가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연구자분들이 계속해서 보다 새로운, 보다 큰 프로젝트로 확대해 나가시는 만큼 저희 테넥스도 보다 다양하고 높아진 스케일로 지원 드리면서 한편으로 코스트는 조금 더 적게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디벨롭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페이셜 솔루션인 이제 비지움과 지니움입니다.
두 가지 플랫폼은 스페이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비지움의 경우에는 공간 정보를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생산해서 결과적으로는 NGS로 그러니까 싱글셀과 동일하게 분석하는 방식이고요. 지니움의 경우에는 인시추 플랫폼이기 때문에 고해상도 이미징 방식을 통해서 진 익스프레션을 확인하고 온보드 분석으로 데이터를 보시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플랫폼 모두 HN이나 이뮤노플로러센스 등 기존의 모폴로지 분석 방식과의 호환이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모폴로지와 진익스프레션의 두 가지 영역을 함께 분석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처음 출시된 비줌 플랫폼은 24년에 비줌 HD로 적용이 되면서 싱글셀 스케일의 레졸루션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이 실제 진익스프레션 데이터의 클러스터링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미징 어떤 데이터가 아니지만 진익스프레션의 어떤 패턴만으로도 실제 모폴로지가 반영된 그런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페이셜 테크놀로지는 티슈를 사용하여서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타입 그리고 여러 특성의 샘플에서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그 FFP나 프레시 프로즌 그리고 픽스드 프로즌 등의 다양한 샘플 타입과 여러 종류의 조직에서 데이터를 제공드릴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또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로미움과 마찬가지로 비지움에서도 두 가지 어세이 케미스트리로 확장이 될 예정으로 기존의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FFP 샘플을 대상으로 삼으시면서 프루브 베이스 케미스트리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 오셨다면 샘플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홀 트랜스크립톰도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2025년에는 3' 케미스트리가 비지움 HD로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니움입니다. 지니움은 이제 싱글셀 스페이셜의 이미징 플랫폼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티슈가 있었을 때 각각의 티슈의 어떤 셀을 저희가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또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이렇게 트랜스크립톰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셀의 세그멘테이션이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트랜스크립션의 발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셀을 아이덴티파이 하실 수 있어서 트랜스크립션 내용과 함께 세포 구성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에 쓰시던 H&E 이미지 같은 것들도 동일한 티슈 내에서 함께 머지해서 데이터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말 출시된 이래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지띒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을 해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데이터 퀄리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높은 센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를 갖고 있어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관적인 사용 방법으로 짧은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셋업될 수 있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티슈에서의 어떤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케미스트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샘플에서 HN이나 이뮤노플로러센스 스테이닝 또는 포스트 지니움 과정에서 비지움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멀티오믹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기도 합니다. 인시추 방식으로 티슈 자체에서 익스프레션을 분석해야 하는 만큼 패널의 선택이 중요한데요. 가장 초기에는 티슈별로 패널이 제공이 되었고 최근에는 5천여 개의 진을 함께 분석을 할 수 있는 펜 패널러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자분들의 니즈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패널 옵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테넥스는 기본 패널에 대해서 여기에 더해서 다양한 커스텀 옵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진 리스트를 넣어서 간단히 커스텀 패널을 제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스페시스를 비롯한 엑사지너스 시퀀스라던가 혹은 지노그래프트, 아이소폼, SNB 등 어드밴스 커스텀 옵션을 제공해서 연구에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지니움의 주요 특징에 더해서 2025년에는 프로틴 익스프레션까지 하나의 샘플 그리고 하나의 분석 툴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싱글 RNAN 프로틴 솔루션이 또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테넥스에서 제공드리고 있는 싱글셀과 스페이셜 솔루션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종합하면 싱글셀 분석에서는 처리량을 높이고 비지움에서는 해상도와 규모를 또 증가시키고 또한 지니움에서는 멀티오믹스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테넥스에서는 연구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편의성을 우선시하면서도 깊이 있는 생물학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제품을 설계하고 제공드릴 수 있는 데 전념하여서 앞으로도 더 나은 솔루션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또 유전체 의학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종일입니다. 오늘은 마우스의 스킨 디벨롭먼트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를 싱글셀, 싱글 어택, 그리고 스페이셜을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아주 스킨의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양한 이제 싱글셀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 그런 싱글셀 테크놀로지를,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하나의 주제로 써본,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분석하실 때, 다른 이제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구나 하는 그런, 어, 예로 참고로 쓰일 수 있도록 이런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요 일은 이제 피부과 권호상 교수님 그리고 이제 공동 지도를 맡고 있는 그 우리 이한재 박사 이제 박사를 이제 막 받았습니다만 하게 한 일입니다. 어,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싱글셀 RNA-seq, 그다음에 싱글셀 아탁식, 그리고 이제 싱글 뉴클레스 아탁식, 그리고 스페셜 트랜스크립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이미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이제 작년에 JID라는 잡지에 이제 커버에 저희 이제 그림이 실리면서 커버 스토리로 이제 표시돼서 주로 발표가 됐고요. 그러니까 싱글셀 RNA-seq과 일부 스페셜의 일부 데이터를 써서 발표를 했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아직 퍼블리시 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걸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재생이란 관점에서 보면 어떤 생명체들은 아예 전체 재생이 굉장히 자유롭게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어디 하나 잘려도 그분이 잘 재생이 되는데, 사실은 사람은 재생이 잘 안 되죠. 물론 이제 셀 타입마다 다른데 아예 재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또 어릴 때는 좀 되다가 나이가 들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 능력이 동물마다 또는 발생 시기마다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피부 상처만 봐도 아주 이 아기 때, 신생아 때 입은 상처는 보시다시피 아주 완벽하게 거의 흉터가 안 나게 회복되는데, 조금만 이제 크고 나면 이런 상처가 이제 흉터로 나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재생이 안 되는 거죠. 어, 보신 것 같이 이렇게 완벽한 재생이 안 되는 소위 흉터들이 이런 식으로 영구히 어떤 남거나, 예를 들면 이제 두피 같으면 이렇게 회복은 되지만 그 자리가 섬유화되면서 이 헤어가 다시 자라지 않는, 그리고 이제 간도 재생이 안 되는 경우에 이게 섬유화되면서 간경화로 이루어지는 등, 이제 우리가 이 재생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피부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자리에 이런 모낭까지 더 완벽하게 회복되는 경우를 이걸 리저너레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일반적으로 상처를 메꾸긴 메꾸는데 이제 완벽하게 메꿔지지 않는 경우를 리페어라고 생각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리페어를 좀 더 리저너레이션에 가깝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결국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피터스 때는 그 아기 때나 또는 심지어는 이제 엠브리오 때는 이런 운드가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저네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릴 때는 가지고 있던 어떤 재생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사라진다. 그걸 다시 회복시킬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또 실제로 그런데 이제 이런 운드 리페어 관점을 보면 이 실제로 이런 운드에 의해서 리페어가 되는 과정 또는 지금 리저네이션, 특히 리저네이션 과정을, 그러니까 리저네이션 과정을 보면 어떻게 이게 리저네이션 되느냐 보면, 실제로 발생 초기에 일어났던 발달 과정을 다시 재활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아예 꺼져버리고 나면 사실은 완벽한 리저네이션이 안 되고 리페어밖에 안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엠브리오닉 디벨롭먼탈 스위치를 다시 켤 수만 있으면, 그렇게 그게 켜지면 리저넷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캔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발생 시기에 이게 어떤 순서로 이게 유전자들이 켜지고 그게 또 어떻게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완벽한 어떤 재생의 실마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 피부에 존재하는 더말 파이브로스트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제 더말 파이브로스트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이제 피부과 권호성 교수님하고 저 관심 있는 경우는 특히 이 모발 헤어 폴리클의 이 일종의 발달과 재생인데요. 혹시 이제 여기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겠지만 이 헤어 폴리클의 발동을 보면 여기에 있는 더말 파필라라고 하는 특수한 종류의 파이브러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말 파이브러스트가 에피델리얼 셀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얘를 헤어 폴리클로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 더말 파필라가 사실 이 헤어 폴리클의 중요한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 더말 파필라가 없어지면 사실 헤어 폴리클은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거고 이 더말 파필라는 사실은 재생도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더멀 파필라를 다시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헤어 재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근데 이 더멀 파필라가 이제 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 이런 파이브라스트 프로제니터에서 시작해서 이 더멀 파이브라스트 프로제니터가 나오고 거기서 어퍼 어퍼 쪽과 로어 쪽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어퍼 이제 더멀 파이브러스트가 뭐 파필러리가 되고 그게 헤어 폴리클의 프로제니터가 돼서 헤어 폴리클 파이브러스트 프로제니터가 돼서 그게 더멀 파필라 그 더말 시스, 더말 시스라는 건 요 바깥에 있는 겁니다. 요 바깥에 있는 이게 더말 시스고 여기 있는 덩어리가 더말 파필라입니다. 이 더말 파필라 지금 이제 여기서는 계속 DP라고 제가 부를 텐데요. 이 DP, 더말 파필러, 더말 시스가 되는 뭐 이제 어떤 경로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이 싱글셀 RNA 시퀀싱이 나오면서부터 요런 실제로 파이브러스트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발현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어떤 데 켜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들이 점차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브러스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보면 싱글셀 RNA-식을 해보면 엠브리오 파이브라스트의 마커인 이런 쥔들이 실제로 그 운드 힐링 과정에서 켜진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운드 힐링과 발생이 연관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본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여전히 아직까지 메꿔지지 않는 갭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싱글셀 이라든가 분석을 할 때를 보면 되게 특정 스테이지에 딱 포커싱해서 맞춥니다. 이 스테이지의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어떻다, 이 스테이지 셀은 어떻다라는 식으로 이제 특정 스테이지에 스페시픽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 스페셜이라는 그 공간 분석 전사체가 최근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스페셜 공간적인 얘기는 그 특정 지역에 있는 셀들을 이렇게 레이저 캡처하거나 이렇게 얻어서 그 지역의 일종의 소위 말하는 벌크, 슈더 벌크라고 해야 되죠. 그 지역 셀들에게 평균적인 유전자 발현을 보는 식으로 했지만 정말 이렇게 셀룰라 레벨 또는 심지어 서브셀룰라 레벨까지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공간적인 전사체 분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최근에 어떤 셀 탑을 정하는데 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에피지놈, 특히 이제 에탁스 같은 경우가 이 스킨 디벨롭먼트에서 연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돼 있었다면 이걸 한번 쭉 전체 발생 시기를 쭉 이어서 보는 그런 분석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스페셜 이 두 번째 과에서는 이제 새로 나온 스페셜 트랜스크립톤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지늄을 썼는데요. 지늄을 써서 셀룰라 또는 서브셀룰라 레벨까지 볼 수 있는 분석을 해보자. 그다음에 이제 싱글 뉴클리어스 아탁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좀 가볍게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각 스테이지별로 연구된 건 있으니까 저희가 엠브리오 데이 13.5일, 14.5일, 그리고 16.5일은 퍼블릭 데이터를 쓰고요. 그다음에 태어난 후 0일, 2일, 4일은 저희가 이제 저희 그룹에서 권상 교수님 그룹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타임 시리즈로 한번 쭉 보자 생각한 겁니다. RNA-식 데이터, 싱글셀 RNA-식 데이터를. 그래서 싱글셀 RNA-식 데이터를 타임 시리즈로 한번 쭉 엮어서 분석을 해보면서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보자 한 건데요. 그 이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3주 5일부터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이런 그 헤어 폴리클, 그다음에 더말 파필라는 기본적으로 이 생후 태어날 때부터 이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그 이 발생이 시작되는가를 보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이제 관심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종류의 샘플이 있을 때 이 샘플들을 되게 모아서 이제 클러스터링 합니다. 근데 클러스터링 한다는 거는 뭔가 그 샘플 사이에
그러니까 셀들 클러스터에 유사할 때, 이 샘플의 A 클러스터와 저 샘플의 B 클러스터가 유사하구나.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같은 클러스터로 합쳐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처럼 이렇게 시리즈로 분석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복잡해집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보시면 여기 엠브리오 13.5일에서 보이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여기 작은 클러스터는 빼버리시고, 왼쪽 클러스터가 왼쪽에 보이는 것이 주로 파이브로바스트 계열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에피델리얼 셀 계열, 에피델리얼 셀 계열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건 전체 데이터를 다 합친 겁니다. 전체 데이터를 다 합친 건데, 이 13.5일에서 보이는 클러스터와 PD4, 이거는 생후 4일입니다. 생후 4일에서 보이는 클러스는 거의 완벽하게 안 겹치는, 서로 다른 샘플인 거죠. 얘와 얘는 하나도 안 겹칩니다. 파이브러스트를 보시면. 13.5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 13.5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노란색 클러스터는 정확히 이 생후 4일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에브리오 때 있던 셀 파퓰레이션 당연히 나이가 들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 둘이 같은 클러스로 묶일 수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하지만 우린 그 중간 단계들의 샘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 샘플들 매개로 해서 쭉 엮어오면 결국은 얘와 얘가 같은 뿌리, 같은 클러스터에 묶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그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우리 이한재 박사가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싱글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싱글셀을 이렇게 우리가 유명을 보여줄 때 각종 이제 파라미터들을 굉장히 좀 잘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파라미터 세팅한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바이올로지를 알고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노은 바이올로지를 알고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 바이올로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형식으로 그림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더 다르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어떤 대충 이미 애매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게 하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일종의 컨셉이 있으니까, 이제 그 컨셉에 맞도록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좀 비교적 잘 설명되는, 그러니까 보시면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파이버스를 보시면 이쪽 왼쪽 구석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오른쪽으로 오른쪽하고 위로 이동하는데, 특히 결정적인 변화는 PD 제로, 딱 태어날 때 일어납니다. 태어날 때 결정적으로 쭉 이제 변화가 생기지만 여전히 일부는 겹치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4일이 되면 완벽하게 엠브리오 데이랑 하나도 안 겹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쪽 그 캐릭터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처음 데이터는 여기에다가 이게 다른 연구에 썼던 거니까 이 4일째에다가 어떤 특정 약을 쳤던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썼었는데, 이렇게도 써보고, 또는 이제 요걸 빼고도 이제 트리코스타틴을 빼고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빼면 그림이 약간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게 해서 이쪽 엠브리오 데이 때 보이는,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클러스팅을 했고요. 엠브리오 데이 뭐 엠브리오 파이브러스트 1, 2, 3, 4 뭐 이렇게 레이블링을 하고, 이게 나중에 어덜트가 되면 파이브러스트 1, 2, 3, 4가 되고, 뭐 여기 DP가 다음할 파필러입니다. 이 DS가 다음할 수 있고, 이게 보시면 요게 엠브리오 파이브러스트가 보이던 요 자리에 있는데, 요 자리가 여기서는 텅 비어 있고, 그러니까 다 이동한 거죠. 그리고 13.5일에 보이는 엠브리오닉 캐릭터 사이트 계열도 보면 이쪽에서는 하나도 안 보이고 다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타임 시리즈로 이렇게 변하는, 특히 디벨롭먼트 스테이지에서 변하는 샘플에 대한 이 분석, 싱글셀 분석, 인테그레이션, 이 생각 좀 복잡하다. 근데 하지만 잘 인테그레 해놓으시면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보니까 뭐 어떤 걸 예를 들면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엠블링 파이브러스트의 마커로 기존에 뭐 알려진 게 DLK1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자세히 데이별로 보다 보면 아주 얼리 스테이지 13.5일 정도부터 이미 이제 이 DLK1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DLK1이 저희가 생각하는 엠블링 파이브러스트 전체에 보이는 게 아니고 특정 클러스터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제 이걸 로어라고 하는데, DLK1은 로어 파이브러스트, 엠블링 파이브러스트 군에서 보이고, 어퍼 파이브러스트에서는 트위스트랑 CRABP1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기존의 요 엠브리오 파이브러스트 클러스터도 어퍼랑 로어로 나눌 수 있고, 각각에 대한 저희가 마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걸 제가 스페셜에서 확인했는데요. 스페셜을 확인해 보면 여기에 이 케라틴 5, 요거는 이제 에피더미스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에 저희 앞에서 봤던 CRABP1이나 트위스트 2, 요 것들은 주로 요 위에 쫙 찍히죠. 13.5일에서 보면. 그러니까 싱글셀에서도 요게 두 개 클러스로 나눠지지만, 이게 공간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보이는 요쪽 클러스터가 공간에서 보면 주로 위쪽 F로 보이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DLK1은 빨간색 점은 좀 아래쪽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싱글셀에서 보이는 클러스터가 이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완벽히 구별돼서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 스페셜 데이터와 이건 지니움 데이터인데요. 스페셜 데이터와 이 싱글셀 데이터를 이제 합쳐서 이런 이제 재미있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른쪽 그림은 저희가 이제 어, 이게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지니움의 옛날 버전으로 분석한 건데 지니움에서는 알아서 얘가 여기까지가 셀이야 하는 걸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이거 이제 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이 그림을 보고 요게 셀 하나야, 요게 셀 하나야, 요게 셀 하나가 장조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영역을 만들어주는 게 기존에 이제 그 어떤 디폴트 세팅을 보면 조금 잘 안 맞습니다. 안 맞지만 어쨌든 나눠주고요. 그럼 나눠준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셀 타이핑을 좀 클러스팅해서 이 셀은 뭐야, 이 셀은 뭐야 하고 자동으로 타이핑해주면 얘가 이쪽은 주로 어퍼 엠브리오 파이브러스라고 분류를 하고 이쪽은 미들 엠브리오 파이브러스, 이쪽은 로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분류될 수 있고 세 가지 분류가 되는데 보면 저희가 봤던 이 트위스트2나 CRABP1은 주로 위쪽, 그 다음에 DLKO는 요 아래쪽 미들과 로어의 분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식으로 역시 본 건데요. 이 지니움을 본 거면. 제가 설명 안 드린 지니움은 저희가 초창기에 지니움이 거의 나오자마자 초창기에 썼는데, 그 지니움에, 저희 이제 마우스 스킨을 보는 건데, 그 마우스 브레인, 키트가 있었어요. 세트가 있었어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일단 써서 거기 좀 많이 겹치고, 이제 거기다가 저희가 커스텀으로 싱글셀 RNA-seq에서 나왔던 것 중에 좀 재밌는 것들을 50개도 골라서 커스텀 50개의 진을 더 추가한 그런 걸 썼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아까 여기서 이제 케라틴 5도 아래 위에 보이고 이제 주로 파이브라스트를 보는 이제 더미스를 보는 PDGFR도 아래로 보이는데 저희가 봤던 트위스트2나 CRABP1은 위쪽에 DLK1은 아래쪽에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스터디를 통해서 기존의 스티스나 CRABP1이나 DLK1은 이미 알고 있던 건데 저희가 좀 찾은 새로운 마커들이 있어요. 그래서 AGTR2 같은 경우가 저희가 찾은 새로운 로어 엠브리오 파이브러스트의 마커, 그다음에 아펠라는 어퍼 엠브리오 파이브러스트의 마커다 해서 제가 좀 새로운 걸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거 가지고 보통 많이 하는 뭐 분석 중에 트라젝토리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트라젝토리 분석이란 거는 뭐 이제 뭐 아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셀들과 셀들 사이의 이제 발행 관계를 봐서 얘랑 비슷하네. 또 얘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A는 B랑 비슷하고 B는 C랑 비슷하고 C는 D랑 비슷하고 D는 E랑 비슷하니까 굳이 연결시킨 다음에 이게 A, B, C, D 순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네. 라고 이제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죠. 이제 그런 걸 왜 트라젝토리라고 하는데 그런 트랙트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이게 발생 후기부터 나중에 발생 후기까지 쭉 셀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이어본다면 어떤 쪽이 이제 끝점이 되나를 해보면 자동적으로 이 분석에서 이 더마시스, 뭐 파이브라스트 4-3, 파이브라스트 2, 뭐 APM, 요 이제 뒤에 말씀드렸지만 렉토필라의 머슬이라고 머슬입니다. 이게 그 뭐라고 그러죠? 이게 동물들을 보면 이렇게 털이 바짝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 폴리클마다 사실은 이 털이, 머슬이 있거든요. 그 머슬이 수축하면 털이 바짝 서는데, 사실 사람에도 있고, 마우스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레트필라의 머슬이라는 것도 보이고, 머슬, 뭐, 더말시스, 더말 파필라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분화 단계의 끝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요건 끝이고요. 각각 이제 선이 직접 하나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가상의 선들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상의 어떤 디벨로먼털 패스웨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지막에 DP 또는 뭐 5.2, 뭐 5.4-3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드라이버전이 뭐냐 하는 거를 이런 트랙트 분석을 통해서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런 주인들이 이 발생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탑 20 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또 다시 스페셜에서 확인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제가 DP를 본 건데요. 여기 DP와 관련된 여기 탑에 나오는 진들 중에서 저희 마침 지니움에 포함된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케라틴 5는 에피더미스 마커, PDGF는 말하는 더미스 마커, 그러니까 속스2가 기존에 알려졌던 DP 마커입니다. 속스2가 기존에 알려졌던 DP 마커인데 저희가 이제 새로 찾았던 요런 진들, 요 진들 중에 이제 한 6개 정도가 저희 진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6개, 헤이원, 뭐, BCL2, EBF1, 알렉스4,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찾은 마커고, 요 속스11하고 렁스2는 좀 또 다른 분석, 저희가 사실은 뭐, 시닉이라는 또 다른 분석을 했을 때 좀 나왔던 마커들이라서 저희가 기존에 알려졌던 속스2 말고 저희가 찾았던 DP 마커들을 과연 이게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보면 거꾸로 이제 PD2를 보시면 정확히 헤어 폴리클의 아래쪽에 제가 원하는 시점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 속수도 좀 코린인데 좀 뒤쪽에서는 코린, 앞쪽에서 속수인데 이 코린이나 요런 저희가 찾던 마커들이 이 정확히 헤어 폴리클의 아래쪽에는 DP에 잘 보이는데 요것들 그저 이제 구체로 보면 정확히 언제 나타나냐 14.5일에 나타납니다. 13.5일까지는 없어요. 13.5일까지는 이게 없는데 14.5일에 이런 클러스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헤어 폴리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헤어 폴리클이 장차될, 즉 헤어 폴리클 DP가 될 클러스터들이 14.5일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 속수트를 뿐만 아니라 알려진 속수트 마커뿐만 아니라 저희 찾았던 모든 마커들이 이렇게 덩어리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6.5일에서는 좀 헤어 폴리클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인비지네이션이 시작되고 그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소위 DP가 될 셀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서 실제로 헤어 폴리클 형성되는 이제 생후 6일, 0일째 이미 요 DP가 형성이 되고 2일째 뚜렷하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P 계열의 발생들이 이렇게 한두 집만 본 게 아니라 제가 찾았던 모든 진들이 13.5일에서 14.5일 될 때 그때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고요. 뭐, 그 말고 아까 찾았던, 뭐, 어퍼와 로어 파이브러스의 진 발생도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싱글셀을 하시다 보면 싱글셀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군차적인, 어드밴스드한 어떤 그런 어널리시스 중에서 셀투셀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셀에서 예를 들어서, 라이간드가 나오고 어떤 특정 셀에서 그거에 반응하는 리셉터가 나온다면 라이간드 리셉터의 그 동시 발현을 통해서 아마도 이 셀에서 저 셀로 시그널을 줄 거야 이제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DP에 관심이 많은 DP를 가지고 주로 봤더니 Non-Canonical Wind Pathway가 요 보시면 DCDP, DC는 더말 콘덴세이트라고 DP의 전 단계를 우리가 D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P가 될 전 단계, DC 단계 또는 DP에서 오리진하는 샌더입니다. 오리진하는 시그널들이 주로 넌캐노컬 윈트 패스의 시인들이 주로 많이 샌딩, 그러니까 넌캐노컬 윈트 패스의 주로 메이저 샌더가 이 DCDP 셀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DCDP에서 이런 셀들로 인터랙션하는 것이 각 시기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또 저희가 스페셜에서 확인할 수 있죠. 스페셜에서 보면 그러니까 요 윈트 5A가 DC 계열 셀에서 발현이 되고요. 녹색 보시면 됩니다. 녹색이 이제 이 DP가 될 셀들에서 주로 보이고요. 그거의 일종의 리셉터 역할을 하는 프리즐들은 그 옆에 있는 헤어 점셀, 그러니까 나중에 헤어 폴리클 될 셀입니다. 헤어 점셀들이라든가 또는 일부 요 DP셀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DC에서 윈트 파이브를 내고 그게 스스로 오토크라인 또는 그 옆에 있는 어떤 그 캐릭터 사이트에다가 파라크라인 형식으로 시그널이 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요 윈트 5A의 시그널링의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일종 타겟진으로 알려진 폭스 C1도 이 헤어 폴리클 쪽에서 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사실 이제 PD4가 좀 시그널이 좀 약한데, 요건 이제 요 샘플이 약간 전체적으로 시그널 감도가, 그러니까 좀 샘플 퀄리티가 안 좋아서 감도가 떨어져서 그렇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DP에서 시그널을 주고 그 주위셀이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혹시 어, 이, 저기 뭐야 이 스페셜 하실 때 그러니까 저희가 PD4가 좀 제일 퀄리티가 나빴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으로 이 리피드 컨텐츠가 높을수록 사실 퀄리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샘플 여러분들이 보시는 슬라이드에 리피드가 많을수록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팻이 엠브리오 시기에는 없는데 발생하면서 이제 더 차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팻이 가장 많이 찬 샘플이 PD4고 그러다 보니까 이 PD4가 좀 가장 퀄리티가 안 좋은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약하지만 일단 보이고 그런 셀 인터랙션을 제가 싱글셀에서 또는 스페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엠브리오 파이브라스트의 위쪽과 아래쪽으로 갈라지는 어떤 그런 헤테로지니티는 13.5일부터 벌써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스페셜 통해서 각각 디퍼런시에이션 되는 패스웨이의 드라이버 진들의 발현을 다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페셜과 RNA를 이제 동시에 해보면 우리가 파이브러스 디벨롭먼트에 좀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챕터1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이 스페셜을 지금은 그냥 앞에 싱글셀 데이터를 확인한 됐었지만 사실 이제 스페셜 데이터만 가지고 저희가 클러스를 해본다. 그러면 스페셜 데이터에 좀뭐 그런 분석을 더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앞에 이제 스타디는 그걸 못했습니다. 뒤에서는 조금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 좀 한계점은 이
지니움이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쓰기도 굉장히 좋은데, 이 헤어 폴리클이 상당히 싱글셀하기 어려운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빡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셀과 셀의 이 경계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좀 빡빡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희가 사실은 정말 저희는 이 헤어 폴리클 정도 관심이 있지만 이 헤어 폴리클을 아주 정확하게 보기에는 저희가 썼던 지니움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뭐냐면 그 셀 세븐션 키트라는 게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그냥 싱글셀 RM만 해가지고 그 셀을 나눈 거고요. 요즘은 이제 지니움에서 셀 세븐션 키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 훨씬 더 이제 셀과 셀의 경계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기 전에 하기 때문에 좀 약점이 있었고요. 아마 이게 있었으면 이게 있는 상태였으면 좀 더 잘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도 좀 일종의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 저희가 썼을 때만 해도 보신 것처럼 셀과 셀의 경계를 굉장히 얘가 브로드하게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여기 빽빽하게 있는 경우에서는 잡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요게 진입 레인저가 좀 새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뉴클리어스 중심으로 뉴클리어스 어디 주위까지를 셀로 할 거냐는 걸 저희가 이제 디폴트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따로 키트가 없기 때문에 셀을 염색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뉴클리어스 중심으로 하고 뉴클리어스 어디까지가 셀로 할 거야 하는 걸 굉장히 좀 좁힐 수 있어서 저희가 좀 빽빽한 걸 보기 위해서 이제 이마이크로로 설정을 하면 조금 더 셀의 경계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진입이 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런 이제 서드파티 툴들이 좀 나와서 이런 툴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지니움 레인저가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지니움 레인저에서도 이제는 이런 이 셀 세그멘테이션이 좀 잘 되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분석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셀 세그멘테이션 키트를 쓰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아탁 데이터 아직 이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데이터라서 그냥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저희가 싱글셀한테 이번 싱글셀 아탁을 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일부는 이제 아탁 데이터를 저희 다 생성을 했고, 일부 다 새로 생성을 했고, 중간에 저희가 16.5만 하고 PD 제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8.5일도 추가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18.5일 추가한 거는 보면 아까 잠깐 제가 넘어왔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PD 제로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렇다면 태어나기 직전에 18.5일을 해보면 결국 그 변화가 언제 생길까? 주로 메이저 변화가 18.5와 PD 제로 사이에 생기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걸 저희가 추가해서 RNA-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태어난다는 그 이벤트가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그러니까 좀 그런 때는 물속에 들어가 있고 따뜻하죠. 바깥에 나오면 건조하고 차가워지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태어남이란 그 이벤트가 실제로 이런 유전자 변화의 가장 큰 키일 거라고 생각하고 요걸 추가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18.5부터 그 출생에 관련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그러니까 이 출생과 이 출생이라는 현상보다는 오히려 정확히 태어날 시기가 되면 그 진들이 켜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8.5를 추가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에탁식 데이터 실험을 하고, 이걸 나중에 휴먼 데이터랑 또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싱글셀 아탁을 먼저 하고요. 그 이제 아탁 피크 데이터를 가지고 피크에서 이제 어떤 피크에 얼마나 이제 열려 있냐를 정도를 가지고 이제 정량화한 데이터로 역시 클러스팅을 합니다. 역시 이 클러스터도 이건 이제 아탁 데이터 마저 클러스팅 한 거죠. 아탁 때문에 클러스팅 한 것도 역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게 하려면 상당히 이제 이 파라미터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피크를 몇 개를 쓸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잘 맞추셔야 되고요. 근데 그게 경우 말씀드리면 어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바이올로지를 잘 설명하는 그림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이런 도메인 널리지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이제 혹시 피부과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이제 도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고 이제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럼 이제 클러스터가 됐죠. 이렇게 클러스터를 모입니다. 그럼 저희는 아탁 데이터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멀티홈 데이터, 그러니까 한 셀에서 RNA와 아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멀티홈 키트를 썼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희가 RNA 데이터는 이미 있는 퍼블릭 데이터를 얻은 거기도 하고 또 멀티홈이 그냥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고 또 실험이 까다로워서 좀 페일리어 레이트도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저희가 위험을 무릅쓰고 비싼 멀티홈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탁만 따로 했고요. 그러면 싱글셀 아탁을 따로 하고 싱글셀 RNA를 따로 한 다음에 그 둘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 이제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챌린지입니다. 물론 뭐 툴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이제 아탁만 해서 클러스팅을 한 거고, 그런 다음에 각 클러스별로 이 클러스가 뭐지? 이제 싱글셀 분석을 이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이 클러스터를 만들면 이 클러스가 뭔지 앞에서 아래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클러스는 DP야. 이 클러스는 뭐 엠브레 파이브 클러스야.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어떤 클러스터가 도대체,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 두 개를 합쳐야 돼? 하나로 합쳐야 돼? 한 두 개를 분리해야 돼? 또는 이 클러스터를 우리는 이름을 뭘로 붙여야 돼? 하는 거는 사실 굉장한 바이올로지컬 난리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떠 있는 진들과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퍼블릭 데이터를 계속 봐서 이러이러한 근거로 이 클래스는 뭐일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추정한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논문들마다 어떤 셀 타입 아노테이션에 대한 데이터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험 연구자 주관이 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클러스터가 일단 먼저 나눠지고, 그럼 이 클러스터, 이 갈색 또는 이 녹색 클러스터는 뭐지? 하는 건 저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러면 이런 건 퍼블릭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일단 아탁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아탁 데이터를 통해서 거기 주로 열려있는 쪽이 주로 발현이 잘 될 거고, 밖에 있으면 발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열려있는 쪽에서 근처에 있는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고 가정하고, 그 유전자 발현 패턴을 보면 이게 아마도 뭘 거야. 줄 RNA 데이터상 뭐랑 비슷할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클러스팅을 하고 그 클러스터에서 열린 자리들을 보면서 그 열린 자리들을 보면 이러이러한 진들이 발현될 거니까 이런 진들이 발현된다면 이 클러스는 아마도 엠브리오 파이브라스트 1이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클러스별로 하는 거고요. 다른 방식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싱글셀 데이터를 저희 다시 한 거고요. 왜 다시 했냐면 샘플이 추가됐으니까. 싱글셀 RNA를 다시 했는데 역시 이제 비슷하게 이쪽에 캐릭터 사이트, 이쪽에 파이브러스트가 나오고 여러 클러스터에 있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방금 얘기한 거를 셀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왼쪽 싱글셀 데이터, 오른쪽 아탁 데이터인데, 아탁의 셀 하나, 즉 뉴클리어스 하나를 놓고, 자, 이 뉴클리어스의 열린 자리가 여기지. 그러니까 이 셀은 아마도 이걸 발현할 거야. 그렇다면 이 셀은 뭘까? 이거겠네. 그러니까 이 싱글셀 RNA-랑 이제 매치해가면서 열린 자리를 보고 셀 하나하나를 놓고 이 셀은 무슨 셀일 거야? 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까? 위에는 앞에 건 클러스터별로 판정한 거고, 요거는 셀별로 판정해서 본 건데,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건 클러스터를 보고 판정한 거고, 이건 셀별로 판정해서, 그래도 비슷한 놈들끼리 묶여있죠,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보면, 이 둘의 데이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고요. 이제 클러스터를 본다면 이제 어느 클러스터에 대한 이제 일종의 다시 클러스터에 대한 이제 마커를 다시 확인하는 건데, 각 클러스터별로 가장 잘 열려있는 딴 데보다 딴 어떤 셀보다 이 셀 타입에서 가장 많이 열려있는 피크들을 따로 이제 탑을 고르고, 이제 그럼 이제 이 자리는 뭐 위치가 크로좀 몇 번에 어디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보기 힘드니까 그냥 그 열린 자에서 가장 가까운 진, 실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열린 자에서 가장 가까운 진으로 저희 표시했습니다만, 하여튼 요진에 가까운 피크들이 열렸다. 각 셀 타입별로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열렸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그 셀 타입 스페시픽 클러스터인 거죠. 이건 다르게 어떻게 한 거냐면,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진들, 각 그 셀 타입별 스페시픽한 진들을 놓고 그 진들 근처, 그 진의 진바디어 앞 3캐비까지, 트랜스스타트 사이 3캐비까지 영역에서 얼마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 색깔이 진할수록 많이 열려 있는 거고, 이게 원이 클수록 많은 셀에서 열려 있는 건데, 그 보시면 뭐 이 앞에 제가 그 셀 스페시픽한 클러스를 딱 골랐을 때보다는 좀 브로드하지만, 전체로 우리가 잘 알려진 어떤 셀 타입 마커들의 그 지인이, 그러니까 이건 발현이 셀타입 마커 스페셜하다고 알려진 진들의 어떤 클러스터가 그분이 근처에서 잘 열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어떤 크로마틴의 오프닝이 생각보다 그 유전자 반응하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시선지를 본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탁 데이터도 클러스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탁 데이터도, 트랙스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트랙스를 해버려서 역시 아탁 데이터가 갔을 때 어느 쪽이 이제 끝쪽인가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지역의 오픈 정도를 이렇게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그 엠브리오 파이브러스트 마커들인데, 보면 DPP4 같은 경우는 엠브리오 파이브러스트 마커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많은 셀타입에서 거의 균등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셀타입 스페시픽 마커가 꼭 그 자리에서 열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현은 분명히 셀타입 스페시픽한데 열리는 건 굉장히 골고루 열려 있는 그런 이제 쥔도 있습니다. 이 프로모터 지역인데요. 그다음에 이름 DLK1 앞에서 봤던 로우 파이브러스 마커죠. 로우 엠브리오 파이브러스 마커인데 보시면 역시 로어 쪽 아래쪽에, 그러니까 1과 2 중에 2가 아래인데 2 쪽에, 1, 2, 3, 4에서는 4가 아래인데 아래쪽에 조금 더 잘 열려 있는 걸 보지만, 위에도 그럼 안 열려 있냐? 그건 아닌데 위에도 약간 열려 있고 아래쪽에 좀 잘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AGTR2는 제가 처음 새로 찾은 이제 로우 파이브러스 마커인데, 이건 보면 굉장히 로어 쪽에 스페시픽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셀 타입 스페시픽하게 열리는 것도 있고,
약간 셀 타입 그쪽에 더 이니시에 열리는 것도 있고 그냥 발현과 무관하게 열리긴 골고루 열리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셀 타입 마커고요.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모티프 분석인데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열리는 자리가 어떤 특정한 트랜스펙터의 바인딩 사이트가 알려진 게 있죠. 예를 들면 어떤 트랜스펙터는 뭐 CCA, GT를 인식한다. 그럼 우리가 열리는 자리를 보고 여기는 어떤 TF가 붙을 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TF 트랜스펙터와 그 시퀀스가 이제 매치되는 그런 것들에 한해서 그걸 쭉 보아놓고 어떤 TF에 바인딩되는 모티프가 열려 있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려 있는 자리가 주로 어떤 TF가 바인딩하는 자리인가 이걸 보면서 각 어떤 셀 클러스터별로 어떤 TF들이 여기서 붙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것들이 열려 있으니까 이 TF가 붙는 자리가 열려 있으니까 이런 TF들이 와서 붙는다는 걸 이제 붙을 거라는 걸 심정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뭐 엠브레 파이브라스트 원에서 열려 있는 거, 엠브레 파이브라스트 2에서 열려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파이브라스트 1은 이쪽에, 2는 이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티프, 풋프린트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풋프린트 분석은 뭐냐면, 실제로 그 열려있는 그 분석한 자리가 트위스트 바인딩 사이트에, 실제로 여기가 제로가 바인딩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딱 걔가 정말 붙는 자리는 또 안 잘리니까 그거 좀 떨어지고요. 그 직전까지 피가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서, 실제로 이 트위스트 바인딩 한 사이트에 잘 붙는, 어디서? 엠브리오 파이브라스 1에서 트위스트에 바인딩한 사이트, 바로 그 사이트 옆이 굉장히 잘 붙는 걸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셀 타입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잘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스텝 5 A 같은 경우는 중요한 트랜스펙터긴 한데 하지만 이제 굉장히 물론 이렇게 그것도 역시 잘 열려 있긴 한데 굉장히 셀 타입 스페시피티 별로 없이 모든 셀에 골고루 열리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밌게 찾은 거는 뭐 그중에 하나는 이제 APM 그 아까 얘기한 그 렉트필라의 머슬이라는 이제 그 이 머슬인데요. 이 머슬을 보면 이 머슬 스페시픽하게 맵2C라는 트랜스펙터가 바인딩한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맵2C 바인딩 사이트가 잘 열려 있고 실제로 맵2C도 발현이 잘 되고 이 APM 클러스터에 그리고 이 모티프 프로퍼티 분석에서 맵2C에 바인딩한 자리가 APM 스페시픽하게 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M 그 이 머슬 리생기능 쪽에 맵2C가 중요한 전사인적 작용 가능성이 있다. 이걸 볼 수 있죠. 뒤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분석했던 것 중에 이제 DORC라는 걸 분석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2022년에 셀중에서 나온 건데, 이건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하나 있고요. 어떤 유전자가 하나 있고, 그 유전자 근처에 열려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전자의 발현과 이 열려 있음이 파지티브 또 네거티브 콜리션이 있을 수 있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유전자 발현과 그 주위에 있는 어떤 그 피크들의 열림이 파지티브 또 네거티브 콜리션이 강한 것들을 저희가 찾고 그 강한 피크들이 이를 DORC라고 하는데 이 DORC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중요한 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진일수록 이 열리는 자리가 많다. 다양한 자리 조절받는다. 이제 이런 이제 가설을 세우고 요 DORC 스코어, 그러니까 이 진의 발현과 연결되는 열리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가를 스코어링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각 클래스별로 탑 3씩 골랐는데, 그러니까 요 엠브리온 파이브스트 1에서는 요 세 가지 진, 이건 진입니다. 이 세 가지 진이 DORC 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진이 굉장히 레귤레이션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DORC에서. 여기 이제 DORC 스코어를 노멀라이즈한 스코어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진이 중요한 걸 볼 수 있는데, 이거 보면 이제 APM에 보면 마요CD1이라는 진이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하면 요것들이 이제 DOR 지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레트필라의 머슬에서 마요CD1의 이제 발현을 보고 싶은데 요 점 하나하나가 다 어떤 트랜스펙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트랜스펙터와 이 마요CD의 발현과의 콜리레이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이제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콜리션이 있는 거죠. 단 마요CD1의 발현과 파시브 콜리션이 있을수록 오른쪽, 네거티브 콜리션이 있으면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간 것들은 마요시디온의 발현과 이 자리의 오프닝이 파시브 콜리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액티베이트인 것 같고 왼쪽 위로 간 거는 이 유전자의 발현과 이 트랜스펙터 바인딩 사이트의 열림이 네거티브 콜리션이 있기 때문에 얘가 많이 붙은 바이트로 발현이 떨어지는 즉 리프레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셀 타입 스페시픽 중요한 액티베이터와 리프레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진이 중요한가.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어렉티필라이 APM만 얘기할 때 APM 같은 경우는 앞에 썼던 마이오 CD1이 중요한데 마이오 CD1의 중요한 전사인자로 맵2C, 맵2C가 중요한 전사인자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맵2C의 발현을 이제 본 건데요. 맵2C의 발현을 보면 이제 18.5일에서는 맵2C는 보이는데 실제로 APM은 없습니다. APM은 안 보이고요. 딱 얘는 언제 보이냐? 18.5일 지나서 PD2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PD2에서 실제로 요 APM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빨간색 APM 클러스가 보이고 APM에서 마이오시드 발현되고 원래 APM 마커인 인테그린 알파 8도 보이고 맵2C도 보입니다. 그 실제로 이제 발열 보면 요게 요때 이제 APM 클러스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APM 빨간색 APM 클러스, APM 클러스 보이고 좀 자세히 보시면 맵2C가 있고 여기에 녹색에 마이오CD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맵2C는 더 일찍 발현됩니다. 맵2C는 더 일찍 발현되는데 이 맵2C가 발현되는데 그중에 발현된 셀 중에서 어떤 셀들이 요 헤어 폴리클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드디어 머슬 쪽으로 분화하는 머슬의 분화가 헤어 폴리클부터 시작해서 쭉 이쪽으로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헤어 폴리클부터 시작해서 쭉 분화되기 시작하는데 헤어 폴리클과 맵투시 발현하는 어퍼 파이버스 사이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얘가 머슬셀로 분화를 하면서 시작하는 게 마요시디원 발현을 하면서 시작한다.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페셜에서도 그 트레이스를 볼 수 있는데요. 예, 트레이스를 보면 여기에 보면 요 보라색 클러스터, 요즘 클러스터 좀 굉장히 크겠네. 이 보라색 클러스터에서부터 요 빨간색 클러스터, 요점 이 보이시나요? 빨간색 점, 이 레티큘러 파이브라스트, 그러니까 파퓰러리 파이브라스트에서부터 APM 쪽으로 분화가 요렇게 간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셀 오라클이라는 툴을 써서 어떤 유전자를 그럼 낙아웃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가상의 낙아웃, 인실리코 낙아웃을 해볼 수 있는데요. 웹2C를 낙아웃 해버리면 원래 APM이 돼야 될 셀들이 APM으로 잘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이걸 봐서도 맵2C가 APM 발달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가설은 맵2C 발현하는 어퍼파이버스가 먼저 있었고, 얘가 헤어 벌지에 있는 어떤 그 웹제키마스라고 클러스터, 이제 컨택트를 하면서 얘가 머슬셀로 분할을 시작하면서 마요시드를 발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APM으로 분화한다. 이런 이제 패스웨이를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계속 마우스만 하다 보니까 결국 논문을 낼 때 항상 이제 그럼 휴먼은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휴먼을 직접 이제 되게 실험하기 힘들었는데 다행히 휴먼 데이터 퍼블릭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먼 디벨로핑 스킨의 퍼블릭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두 개를 어떻게 합칠 거냐? 잘 쉽지 않죠. 이게 마우스 데이터랑 휴먼 데이터를 그냥 합칠 수는 없는데 이제 요거를 그 세턴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 ESM2라고 하는 프로테인을 바탕으로 하는 이제 랭귀지 모델인데 요걸 바탕으로 일종의 이제 그 몇 가지 비슷한 것들을 묶어가지고 비슷한, 그러니까 마우스 내에서도 어떤 마우스 휴먼과에서 비슷한 놈들은 다 매크로진이라는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셀과 진의 이제 매트릭스를 매크로진과 이제 셀의 인베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휴먼과 마우스의 인터랙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고 특히 파이브러스 회로만 보아서 보면 마우스랑 휴먼이 이렇게 매칭이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칭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같이 각각 이제 데이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우스 실험들 이 며칠 뭐 그다음에 뭐 PD 며칠 이거와 휴먼 데이터를 쭉 비교해서 코릴레이션을 보면 뭐 마우스의 13.5일이 휴먼에서는 7주에서 10주 뭐 이런 식으로 요 이렇게 어떤 마우스의 어느 시기가 휴먼의 어느 시기랑 대응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시 보면 이게 오리지널 그 논문, 휴먼 디벨로핑 스킨의 오리지널 논문에서는 클러스팅을 대충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를 다 DC, 데모말 컨덴세이트, 여기를 DP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마우스랑 비교를 해서 좀 더 정교한 마커를 써보면 그렇지 않고 여기가 DS, 여기가 APM, 여기는 그러니까 맵 to C positive upper fibrobust, 요게 DP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시는 마커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요 DC 마커들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요게 DS 마커, 요게 DS다. 여기가 DS다. 그리고 여기가 이들 그룹에서는 APM이 있다고 못 봤지만 저희가 이제 APM 마커를 보면 여기가 APM이다. 여기가 이제 DP다 하는 걸 저희가 좀 더 정교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휴먼 데이터만 봤을 때 놓쳤던 거를 이 마우스 디벨롭먼트를 먼저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휴먼을 봤더니 휴먼께 다시 잘 보이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오버해서 제가 요 썸머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지만 요건 이제 우리 이한재 박사님, 예, 저희 그 의사학자 트레이닝으로 저희 랩에서 박사를 받고 이 연구를 다 했고요. 이제 저랑 권호상 교수가 같이 공동 지도를 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